저희가 긴 시간, 장시간 윤석열 후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갈등 국면 얘기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에게만 내부 비판이 쏟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작년에 잠정 폐쇄했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오늘부터 실명제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게시판 문을 연 첫날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나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과가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도 뭐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조용하진 않아요. 오늘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실명제로 다시 문을 열었는데 여기에 일부이긴 합니다만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꽤 댓글이 많았다. 복경 대변인, 이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후보 교체 요구라기보단 게시판을 닫은 당에 대한 불만이 그런 형태로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낙연 대표께서 선대위에 합류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경선 당시에 이낙연 대표의 비서실장이 현재 후보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고 정세균, 이낙연 캠프에 있던 분들이 각 본부장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미 선대위는 하나로 화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게시판을 일방적으로 닫은 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참여해서 비판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뭐 당내 분란이라기보단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당원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당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의 화살, 당원들의 일부 댓글들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그래서 뭐 송영길 대표 비판 댓글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구장차장, 실명제로 돌아왔는데 다음 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근데 또 하나 논란거리가 당원 게시판에 예전 글들이 다 삭제가 됐다. 이걸 보고도 또 권리당원들의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굉장히 경선 과정에 치열했던 이 당원 게시판이 남아 있을 텐데 이것을 이제 싹 삭제하고 이 실명제로 전환한 이후에 새로운 이 댓글들만 달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에 비판적이거나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 게시판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훈 변호사님, 그래서 일각에서는 글 지운다고 사람 마음 변하는 건 아니다. 증거인멸 전문당이 됐다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있는데 이걸 뭐 단순히 당원 게시판의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폐쇄했다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글을 삭제한 걸 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실명제 전환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당원들이 당과 좀 원활하게 소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실명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악의적인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실명제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은 이상민 의원 중진의 말처럼 툭하면 문 닫고 실명제로 할 게 아니라 뭔가 게시판도 좀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 이건 문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소통이 원활하게 좋고 비판도 감수하면서 고쳐야 될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명제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비판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실명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긴 욕설이라든가 악의적 비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 교체론이 권리당원 여당의 게시판뿐만 아니라 사실 앞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얘기도 쭉 나눠봤지만 이현정 의원님. 홍준표 의원이 본인 유튜브를 다시 재개하겠다. 홍카콜라라고 불렀던 유튜브를 재개하겠다. 이 시점을 어떻게 저희가 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청년들과 소통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데
뭐 시작하면 뭐 내용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아마 뭐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텐데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보수 정당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사실 이제 진보 쪽 진영 같은 경우는 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간에 하나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같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정세균 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보수 정당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승복을 하질 않아요. 지금 보면 지금 유승민 전 대표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뭐 아직 뭐 전혀 없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뭐 승복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 선거 지원 뭐 이거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다 뭐 이 표현이 맞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선거 지원이라는 게 예.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럼 경선에 참여했다는 거는 결국 어떤 면에서 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본인들의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지금 후보 교체 뭐 이런 가능성을 비치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의원이 만약 후보됐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홍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스포츠맨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승복하면 끝나면 승복하고 그 사람 당선을 위해서 아니면 당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보면 계속 당의 분란을 보면서 내가 언제 좀 어떻게 나설까? 나는 내가 중심이 돼야지. 모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당이 하나로 뭉쳐지겠습니까? 아, 홍준표 의원 그리고 민주당 당내 게시판 얘기도 좀 해봤는데요.